저도 지금 정보를 좀 찾아보면서 좀 해야 돼가지고,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꿰고 있거나 그러는 부분 아니고, 부두 러쉬, 맞다.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부두 러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아보니까 부두 1이랑 부두 2 사이에 나왔었던 그래픽 카드고, 2D 그래픽하고 통합해서 썼던 성능이라고 하는데, 부두 1 칩셋하고 이제 성능은 3D 성능적으로는 이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D 그래픽 쪽이 이제 그거 좀 설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이 좀 많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2D 성능 쪽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걸로 그렇게로 좀 소개 글에는 나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이제 3DFX가 이제 최초로 이제 상업적인 실패를 한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그거에 비해 진짜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부두 러쉬의 이제 실패가 진짜 되게 뼈 아팠었는지 부두 벤시에서는 그래도 나름 여기 지금 이거 부두 벤시에서는 나름 이제 각을 잡고서 이제 2D 성능 쪽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진짜 부두 러쉬의 어 그 상업적 실패가 나름은 되게 좀 뼈아팠었던 모양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아마 그때 당시 때 이제 경쟁했었던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신흥 그래픽 카드 이제 제작 업체로 지금의 이제 그래픽 카드 3D 이제 그래픽 카드 전체를 이제 헤게모니즘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 당시 때는 신흥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이 이제 바짝 이제 추격해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들긴 해요. 밑에 베리떼. 근데 제가 베리떼 같은 경우에는, 리바 시리즈. 그것도 이따가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부두라고 아니고, 얘는 이제 3D 블라스터 벤시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자, 다음 카드 또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자. 다음 카드는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다가 지금 이제 좀 잠깐 이제 부두 먼저 이제 소개해드린다고 해서 잠깐 이제 했었던 카드인데, 이 카드는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조사 부분,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조된 카드라고 되어 있고, 지금 그래픽 카드 칩셋이 S3 트리오 64V 플러스 칩셋으로 지금 탑재되어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나와 있는데, 얘 이제 핵심적인 특징은 이제 아까 제가 음, 소개시켜드렸던 ET 6000과 같이 2D 그래픽 가속,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든가 그런 부분 쪽에서는 강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램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비디오 쪽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쪽에서 그쪽에 이제 안에 이제 코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가속 기능이 있어가지고, 비디오 가속 기능이라든 여기 쪽에서 이제 돼 있는 게 2D 그래픽 가속, 그 다음에가 램덱, 그리고 비디오 가속 기능이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트리오라는 명칭을 쓰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칩셋이 아마 지금 이게 2메가 모델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펜티엄 쪽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이제 메이저로서 이제 많이 그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메이저로 썼던 그래픽 카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S3 같은 경우에는 좀 호환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잘 안 썼다고 그러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호환성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H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윈도우 설치를 할 때 한글을 띄워주는 이제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충돌이 났다 그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었을 때 그렇게 충돌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기는 했었는데, 뭔가 조금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돌렸을 때 뭔가 모르게 좀 조금씩 이제 뭐 충돌이 있다던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쓰면서 좀 약간 좀 뭔가 좀 석연찮은데, 그래서 좀 지금 이제 다른 그래픽 카드로 좀 교체를 해야 될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또 괜찮은 부분인 게 도스 호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좋은 호환성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나왔던, 물론 뭐 당시 때 이제 PC 게임들 대부분은 다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서양권에서 나왔었던 이제 게임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 게임들 할 때는 굉장히 호환성이 좋아요. 다만 좀 국산 게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얘가 좀 아마 좀 호환성 부분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사양을 좀 탈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ET6000 같이 ET6000의 경우에는 이제 도스 쪽 그쪽에 이제 완전히 그쪽에 호환된 도스랑 이제 윈도우 95 쪽 그쪽에서 이제 멀티를 썼을 때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윈도우 95, 98 기반 레트로에서 이제 3D 멀티 그래픽 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했었을 때 이제 성능을 바란다고 그렇게는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윈도우 게임 돌렸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도스에서는 조금 약간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서 좀 무드하게 됐었는데 그 고에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간 충돌은 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데 이거 그래픽 카드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디스크 이제 인스톨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그건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검증해본 이후에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좀 네, 일단은 S3 이제 트리오 V64 V 플러스 모델 이제 소개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카드는 사운드 카드 쪽이 좀 몇 개가 소개시켜드릴 게 남아있습니다. 네, 이 카드고요. 카드는 지금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나온 이제 사운드 블래스터 CT4180 모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브라 16C 모델 16 칩셋이 달려있는데 처음에는 좀 세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거 좀 약간 뭐 좀 성능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사운드 카드인가 하고서 정보를 한번 찾아봤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잠시만 여기 있다. 얘 같은 경우엔 정보를 찾아봤는데 얘 지금 이제 순서적으로 따지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1740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2940 그 다음에 4180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이제 이전 이제 사운드 카드하고 이제 차별이 됐었던 기술 중에 차별이 되는 부분이 당시 이제 크리에이티브 랩스에서 이제 최고의 사운드 기술이었던 AWE 어드밴스 웨이브 이펙트 기술을 이제 대중화시킨 모델이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도스 쪽에서는 좀 쓰기는 그렇지만 이게 윈도우 환경 쪽에서 썼을 때는 이게 좀 굉장히 좋은 이제 사운드 카드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나왔던 시즌 자체도 지금 이제 1996년에서 7년 사이면은 이제 윈도우 이제 95 쪽이 이제 한참 이제 정착이 됐었던 그때 이제 시기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있는 이제 웨이브 테이블 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음색의 이제 웨이브 테이블 미디를 쓰고 있다고 하고 그거 전작이었던 뭐지? 전작이었던 2940에서 이제 썼었던 이제 기술을 이제 계승을 그대로 해가지고 아마 호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에서도 계속 이제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랑 이제 비슷한 모델 중에 일부 모델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SIM의 모델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가 아마 지금 이제 4180 쪽 그쪽이 아니고 아마 아쿠아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4500 모델 아마 그런 모델 그쪽 모델이 이제 램 확정이 가능한 카드라고 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사버스 기반의 이제 사운드 카드에서 사실상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부터는 이제 이 카드 이후부터는 크리에이티브 랩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사운드 카드 이제 제작사들이 이제 PCI 쪽으로 이제 사운드 카드들을 이제 내놓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잠깐. 크리에이티브 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I 이제 사운드 카드를 냈었을 때 좀 기술적으로 좀 뭔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욕을 먹은 걸로 그렇게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은 계속 이제 아이사 기반의 이제 예전에 나왔었던 이제 사운드 카드들, 그쪽 위주로 이제 썼었다고 그렇게 좀 듣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이제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AWE, 어드밴스 웨이브 이펙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64음색의 이제 미디 음원. 아마 그러면은 이제 미디 음원 나중에 한번 이제 미디 음악 그거 한번 다루는 특집 했었을 때, 이제 외부 사운드 모듈 쪽,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카드 중에 이제 자체 이제 미디 모듈이 있는 사운드 카드들의 이제 음색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거 비교했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던 이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사운드 모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보고, 제가 도토보드도 있었으면은 이제 도토보드도
도토보드 쪽도 한번 이제 달아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을 건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적인 것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AW64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이제 출력 노이즈 문제 쪽이 이제 상당히 개선이 돼가지고 음색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부분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호환성 부분 쪽에서도 이제 사운드 블래스터 16이라든가 프로, 그 다음에가 OPL3에 이제 FM 합성까지 이제 완벽하게 지원한다 그래서 아마 그거 좀, 뭐 호환성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고, 도스 쪽에서도 이건 이제 도스 쪽에서도 썼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이제 사운드 카드라고 그렇게 일단은, 소개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한번 나중에 지금 달고 있는 사운드 카드, 이걸로 한번 교체해가지고, 어떤지 한번 시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CT4180 사운드 카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쪽이 몇 개가, 지금 남은 게, 이제 그래픽카드가 지금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카드가 한 2개 정도, 그렇게 좀 남아있거든요. 보자, 그래픽카드 쪽 일단은 먼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픽카드, 제가 제가 많이 썼다기보다는, 사실 이때는 좀 써보진 않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ATI입니다. ATI 마하 64 그래픽카드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라이젠, 그러니까 3보 OEM으로 들어갔었던 모델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구하게 된 이제 그래픽 카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ATI 마 시리즈를 제가 이제 ATI 같은 경우엔 제 최초의 ATI는 얘 다음에 나왔었던 모델이 이제 레이지2라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그 레이지2라는 모델을 제가 처음 썼었는데, 그 이전인 이제 마하가 이제 하이엔드급인, 2D에서는 이제 하이엔드급 이제 그래픽카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소개를 해서 한번 성능이라든가 그런 게 궁금해서 한번 구하려고 했었던 차에 마침 아쿠아님께서 이걸 구해주셔가지고 이거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쿠아님. 보자. 일단 ATI 마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사 이후에 이제 486으로만 나왔던 이제 버스 중에 베사라 그래가지고 여기 쪽에 이제 아이사가 보자. 여기까지가 아이사지. 여기 쪽이 이제 아이사 버스 옆에 이제 베사 버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더 확장되어 있는 버스 규격이 달려있는 이런 버스가 이제 버스라고 해야 되죠. 추가적인 부분에 이제 그게 달려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규격이 이제 베사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규격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PCI 버전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의외로 아이사 버전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는 AI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나왔던 거는 이제 94년도 쪽이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특징은 64비트 그래픽 엔진을 도입해가지고 2D 성능을 크게 확장시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최초로 하드웨어 비디오 가속 기능이 이제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CD롬 기반의 이제 동영상 제재, 그러니까 MPEG-1에 최적화가 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게 펜티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PC의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PC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많이들 하는 게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사무 업무 작업을 했을 때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프레드 시트라든가 그런 거가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가정에서 많이 이제 하는 거는 그런 작업용 그쪽보다는 게이밍을 하기 위해서 많이 썼었는데, 그 게이밍 기능 이후에 이제 성능이 더 발전해가지고 나온 이제 대두가 되는 기능이 이제 CD롬을 통해가지고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당시 때 이제 그래픽 카드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멀티미디어 쪽 그쪽 기능이 이제 강화된 그래픽 카드들이 많이 나왔던 거라는데, 얘가 이제 당시 이제 최초로 이제 하드웨어 비디오 가속 기능이 내장된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2D 성능하고 이제 비디오 재생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되게 괜찮은 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의외인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쪽에 이제 마6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마64 GX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T GX가 있고 CT가 있고 VT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지금 이제 칩셋 그쪽 정보를 찾아보니까 얘는 이제 마하 64 CT 모델이라고 그러고 지금 찾아보기로는 여기에 지금 이제 초기적인 이제 3D 가속 기능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의 이제 다른 명칭이 3D 레이지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그래서 얘가 지금 3D 가속이 되는 애인가 안 되는 애인가 저도 지금 이게 확실치가 않아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3D 가속 이제 테스트할 때 한번 돌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3D 가속 쪽 그쪽으로 돌리기 가장 이제 괜찮은 게임 중에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파이널 판타지 7이 당시 때 이제 나왔었을 때 이제 많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했었는 게 니네 집에 3D 가속기가 있니 없니 그걸로 해가지고 많이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당시 때 이제 저희 집에 있었던 이제 PC에 달린 그래픽 카드가 ATI 레이지 2였는데 레이지 2 같은 경우는 3D 가속 기능이 되는 카드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희 우리 집에 이제 PC는 이게 3D 가속 안 돼요 하니까 3D 가속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3D 가속이 되는 그래픽 카드였던 거예요. 아무튼 걔의 이제 레이지 2의 이전 모델의 이제 3D 가속 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이게 파판 7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 3D 가속 기능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게임이 실행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매지기가 지금 펜티엄 133 모델로 해가지고 파이널 판타지 7을 이제 돌릴 수 있는 최소 사양의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픽 카드 쪽만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서 지금 기대를 갖고서 한번 좀 굴려보려고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 의외인 게 참 찾아보니까 얘가 이제 2D 기능뿐만이 아니고 3D 기능도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좀 이거 ATI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색상 반전 쪽 그쪽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166으로 업그레이드 할까요? 166으로 하면 이제 권장 사양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무리 없이 구동이 된다고 그렇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때까지요. 그게 얘가 그 사양이 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최고의 이제 2D 그래픽 가속 성능을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멀티미디어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성능은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도스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나와서는 RPG 게임이 이제 ATI 쪽 그래픽 카드하고 좀 뭔가 좀 호환이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스크롤 기능이라 그러죠.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래픽이 이제 떨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슥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떨리듯이 아, 이거 아이사 카드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PCI 카드예요. 이거는 PCI 카드고 제가 지금 이제 처음 소개해드렸 레트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러니까 발품 팔면은 나름 구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연식이다 보니까 많이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구하기 쉬운 부품들은 의외로 구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는 이제 약간 좀 웃돈을 얹어서 이제 구하게 되던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외국 쪽 그쪽에서 그거 고전이 레트로 이제 부품들 있는 이제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이제 발품 팔아가지고 찾아보면은 나름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이제 구할 수 있는 데들도 좀 있긴 그래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 좀 구할 수 없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진 않은데 이제 제가 이제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 쪽 이제 뭐 일본 1옥이라 그러죠. 일본 옥션 야후 옥션 그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베이 등 통해 가지고 이제 부품들 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야후 옥션이라던가 아니면 이베이 쪽에서 이제 구매하는 게 국내보다 더 싼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국내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싼데 야후 옥션이나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또 비싼 부품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따져가면서 이제 한번 구하셔야긴 해야겠네요. 메루카리 쪽에서도 간간히 나오고요.
아니, 실제로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크품이라 그래가지고 테스트 안 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컨디션 좋은 부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제 정크라 그래가지고 기대는 안 해가지고 샀는데 그 멀쩡히 잘 돌아가는 이제 기기들도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이제 일본 쪽 그쪽이라던가 네 맞죠 말 그대로 복불복이죠. 아무튼 좀 기회 되면은 한번 저도 외국 쪽 그쪽에 이제 마켓 통해 외국 쪽에 그쪽에 한번 통해 가지고 한번 부품들 좀 구해보고 싶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구해보려고 하고요.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좀 한번 시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다음 카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아쿠아님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 부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 이제 수리 직접 하시거든요. 보통 이제 고장이 난다 그러면 제일 이제 많이 고장이 나는 부분이, 어, 이쪽에 있는 이제 콘덴서 부품들, 이 부분들이 제일 고장이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이제 오래되고 하다 보면 이제 누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고, 심할 경우에 이제 얘들이 이제 누액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이제 교체를 해도 이제, 어, 굴러가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러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일본 이제 칩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손이 좀 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까지도 이제 수리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쿠아님이 굉장히 능력이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카드를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야겠네요. 자, 다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카드 쪽인데 제가 아까 이제 소개시켜드렸었던 이제 사운드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나오는 이제 사운드 블래스터들 그쪽을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린 거는 다른 메이커 쪽의 이제 사운드 카드들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방스 로직에서 나온 이제 ALS 120 이제 사운드 카드고요. 사운드 카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을 한번 찾아보니까,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블래스터의 이제 기능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에뮬레이션을 하고, 도스 기반의 이제 수많은 게임이라든가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의 단순하게 이게 호환이 된다 그래가지고 얘가 좋은 카드냐 하는 거면은 사운드 블래스터 시리즈에 비하면은 또 가격적으로도 많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운드 블래스터를 사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이, 이 카드들 많이 좀 선택을 했었다 그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지금 FM 합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테이블 합성 기능도, 그러니까 웨이브 테이블 합성, 그러니까 미디도 지금 자체적으로 내장은 돼 있다고 하는데,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미디 품질은 다소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운드 카드 중에서 이제 미디 쪽이 이제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들이 이제 덜어 있는데, 어떤 사운드 카드를 보면은 되게 좀 전자음적인, 그냥 기본적인 그 음색만 그냥 이제 띠리리 띠리리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맛깔나게 진짜 실제 악기 비스무리한 음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카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좀 다소 좀 음질이 좀 떨어진 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물론 뭐 얘가 다소 이제 성능은 떨어진다 그러지만은 여기 쪽에 이제 웨이브 블래스터 헤더가 있어가지고 도터보드를 끼워가지고 이제 외부 쪽 그쪽 이제 그또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외부 이제 미디 단자 있어가지고 이제 외부 미디 쪽 그쪽 있으면은 그거 연결해가지고 이제 사용도 가능하고요. 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도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가지고 보급형 및 OEM 쪽에서 이제 많이 유통이 됐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저도 아마 이쪽 계열 쪽 카드 쪽은 아마 좀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보급형 PC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성능 쪽 그쪽보다는 무난한 성능 쪽에 가격도 그거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좋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전 선택하는 건데, 물론 그런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냥 무난무난하게 세팅되고 무난무난하게 쓰기 나쁘지 않은 카드 딱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예, 아방스 ALS 120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소개시켜드린 사운드 카드도 이제 아방스 로직하고 이제 더불어가지고 많이 이제 썼던 이제 사운드 카드인데, ESS에서 나오는 이제
ES1868F 이제 사운드 카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사운드 블래스터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 블래스터 프로라던가 사운드 블래스터 16의 에뮬레이션이 잘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 도스 기반에 이제 내 있는 이제 게임들이라던가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깝게 이제 음악 호환성을 제공을 한다 그러고, 얘도 이제 PNP 모델이라 가지고 윈도우에서는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 세팅을 하지 않고서 바로 얘를 인식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이 또 장점이고요. 다만 도스에서 이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크리에이티브에서 이제 CTCA를 썼듯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ESS 쪽 이제 설정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몇 번 이건 이제 세팅하면서 몇 번 썼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리소스 설정을 해줘야지 이제 도스에서는 제대로 이제 사운드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 이제 소리가 잘 났는데 도스 모드로 이제 게임을 실행했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거 대부분은 도스 쪽 그쪽에서 이제 PNP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non PNP 모델의 경우에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세팅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도스에서 이제 바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PNP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스에서 이제 PNP 쪽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게임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제가 테스트해본 게임 중에 이제 삼국지, 코에이에서 나온 이제 삼국지 시리즈 그쪽이 조금 소리가 좀 안 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이제 설치 문제 그쪽도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설치를 한번 다시 이제 해본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통합 및 이제 저비용적인 이제 솔루션 해가지고, FM 합성 기능이나 그런 거를 지금 원칙화 시켰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쪽에서 이제 보급형으로 이제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OPL3하고 호환이 되는 이제 FN 합성 엔진을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도스 게임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운드 블래스터 그쪽 이제 쓰시는 분들, 그쪽 세팅보다 이쪽 세팅이 더 쉽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쪽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제법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투마. 좀 늦으셨네요, 공구님. 일단은, 저도 이제 세팅을 해보니까 되게 가볍게 쓰기에는 되게 좋은 카드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 블래스터 세팅 쪽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얘는 좀 많이 좀 낯서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근데, 한번 세팅하고 나면은 크게 이제 무리는 없이 쓸 수 있는 카드라 가지고, 오히려 사운드 블래스터 쪽이 이제 호환성이라든가 그쪽 잘 안 받쳐준다 그러면 얘 쪽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선택인 같아요. 아무튼 지금 ESS, ES1868F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카드가 이제 사운드 카드라던가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드렸던 물건들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한번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세팅을 나중에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줄 카드. 이 카드는 정말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고요? 이름은 3D 쿨뷰 3D라고 해가지고 무려 국내 두인전자에서 만든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정체가 뭐냐고 하면은요, 지금의 이제 그래픽 카드 업계를 지금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AI 쪽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래픽 카드인, 네, 맞습니다. 리바 128 그래픽 카드입니다. 리바 128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 때 이제 3D 이제 3D 그래픽 카드 그쪽 계열 쪽에서는 이제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부두로 이제 3D FX의 부두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래픽 가속기들 그래픽 카드 쪽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 이전에 나왔었던 이제 모델이 이제 실패를 하고서 절치부심을 하고서 작심을 했다고 그래야죠. 작심을 하고서 이제 내놓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엔비디아의 최초의 상업적으로 이제 성공한 카드인데 3D 성능도 부두에 비하면은 다소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가격대로 치면은 굉장히 좋은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면은 당시 때의 이제 3D FX가 엔비디아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포지션은 AMD죠. 지금은 AMD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AMD가 모처럼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 그래픽카드 하나를 딱 내놔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하고서 딱 그렇게 본다고 해요.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3D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도스 게임의 호환성적인 부분이 나름 이제 어느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후에 나왔었던 이제 모델 이거 이후에 나왔던 모델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엔비디아의 리바 TNT 시리즈거든요. 리바 TNT1, 리바 TNT2 그 시리즈인데 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소 이제 그 도스 게임 쪽의 호환성이라던가 그런 부분 쪽이 많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도스 게임에 대한 호환성이 좀 나름 이제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스 게임 호환성적인 이제 최강자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